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차시의 주요 용어를 검색해 볼까요? 주어진 용어를 입력란에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이번 차시 학습 주제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미리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래처 신용조사 기법을 채권관리 비법 노트에 적어보세요. 입력하신 내용은 정리하기 메뉴에서 학습을 마친 후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알아볼까요? 오늘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거래처 신용조사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불량 판정 고려 대상이 되는 거래는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케이스 01. 엄청난 손실. 채무라는 회사와 매출이 올해 들어 부쩍 증가했군 그래. 이 회사 믿을만한가? 네, 벌써 우리와 3년 동안이나 거래해왔는데요 뭐. 이번에 주요 거래처로 따로 분류해야겠습니다. 저 혹시 그 소문 들었어요? 뭐요? 주식회사 채무에서 요즘 덤핑 판매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혹시 모르니 고과정도 조심하세요. 에이, 뭐 별일이야 있겠어요. 걱정 마십시오. 으아! 사례를 잘 보셨습니까? 살펴보신 사례에서 발생한 손실을 미리 방지하려면 989 과장은 사전에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걸까요? 입력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한 후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영식입니다. 고유부조를 내는 기업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칩니다. 고유부조를 내는 전형적인 행태는 매입량을 늘려가고 또 그에 따라 어음을 남발하며 또 이 물량을 한 번에 다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덤핑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도 주 채무가 특별한 사유 없이 매입량을 늘려갔고 또 동종업체에서 덤핑 판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주 청소로서는 유통용을 통하든지 해서 덤핑 판매를 여부를 알아보고 거래를 했었어야 합니다. 덤핑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시장을 개발시켜 동종업체에 손실을 주게 되므로 동종업체에서 나온 정보는 정확하다고 봐도 됩니다. 따라서 주청소의 989는 동종업체에서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수시로 주채무를 방문하여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 사례서와 같은 손실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래처 신용조사 기법에 대한 궁금증 하나. 거래처 신용조사의 시기와 내용. 거래처 신용조사는 언제 해야 할까요? 첫째,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할 때 합니다. 둘째, 거래처나 거래처의 경영자에 대한 동종업체의 소문이 좋지 않은 등
낌새가 이상할 때 합니다. 셋째, 거래처 신용조사는 정기적으로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처 신용조사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까요? 먼저 기업체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기업체에 대한 조사란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거래처 홈페이지 등을 근거로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는 것으로 주로 소재지, 연락처, 설립 일자, 기업 규모, 업종 및 업태, 주요 매출 품목, 주거래 운행 등을 파악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업종이나 주요 매출 품목이 사양산업인지 성장산업인지, 그리고 기업 규모는 동종업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업력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정관을 근거로 조사를 하며 거래처가 그 업종에서의 사업력이 짧다면 아직은 신용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한 그 업종에서 사업력이 길면 길수록 안정된 기업으로 보며 사업력이 7년 이상이면 비교적 신용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력만 길다고 무조건 신용이 좋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력을 조사할 때는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자본, 매출액의 변화 추이를 파악해야 합니다. 즉, 사업력도 길고 자본과 매출액이 증가 추세라면 신용 상태가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사업력만 길고 자본과 매출이 감소 추세라면 결코 신용을 좋게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자기 소유인지 임차인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자기 소유인 경우는 비교적 신용이 좋다고 봅니다. 또 생산시설, 판매시설, 사무기기 등의 재투자를 적절히 해나가는 거래처는 신용이 좋은 거래처입니다. 이와 반대라면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업장, 사무실, 화장실이 평상시보다 지저분해지고 있다면 신용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경영자 및 종업원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중소규모의 거래처인 경우 실제 경영은 소유자가 하면서 사업자 명의는 배우자 등 제3자인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영자가 동종업계에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신용이 비교적 좋다고 보며 경영자와 거래처에 대한 동종업체나 주위의 평판이 좋지 않다면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조직 분위기와 종업원의 사기 정도를 조사합니다. 종업원의 평균 근무 연수가 2, 3년 이하인 경우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현황 및 주요 거래선에 대해 조사합니다. 매출액과 손익 추이가 감소 추세라면 신용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주 잔액이 적다면 신용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거래처의 주요 거래선이 우량한 업체라면 거래처의 신용도 좋다고 볼 수 있고 반대의 경우라면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요 거래선에서의 결제 조간도 알아보는데 이를 통해 거래처의 자금 사정이나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02 불량감자 골라내기. 청소 영업 담당 989입니다. 사장님 안에 계신가요? 약속하셨나요? 오늘 사장님께서 로터리 클럽 회의가 있으셔서 회사에 안 계십니다. 그래요? 그럼 재경 담당 부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회사로 여러 번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시던데. 재경팀으로 가보시죠. 저기 실례합니다. 청소해서 왔는데요. 김 부장님 자리가 어딘가요? 김 부장님 퇴사하신 지 꽤 되셨는데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채무 때문에 언제쯤 변제가 가능한가 해서요. 그럼 어느 분하고 얘기를 나눠야 하나요? 글쎄요. 전 담당이 아니라서요. 아니, 사무실이나 화장실이 다 왜 이리 지저분한 거야? 직원 수도 많이 줄은 것 같고 잘 나간다더니 순 허풍이었어. 오늘도 헛걸음한 것 같구만.
사례를 잘 보셨습니까? 살펴보신 사례에서 주식회사 채무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래선이며 989 과장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입력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한 후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최흥식입니다. 신용에 문제가 있는 거래처는 대개 그 경우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경영자가 사업의 활동에 적극적이라든지 생산시설, 판매시설, 직기비품 등의 재투자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사업장 주변이 지저분해지는 등 이러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처는 부실화되기 쉬운 거래처이며 이러한 거래처와 별도의 조치 없이 거래를 하였다가는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와 거래를 할 때는 이러한 불량판정 고려 대상이 어떤 경우들인지를 숙지하고 이러한 경우들이 발생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거래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량판정 고려 대상으로 판단된 업체에 대해서는 물량을 축소한다든지 물적담보 연대보증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거래를 해야만 됩니다. 거래처 신용조사 기법에 대한 궁금증 2. 불량판정 고려 대상 거래. 어떤 경우에 불량판정을 고려해야 할까요? 먼저 인적 측면으로 살펴보면 경영자의 평판이 좋지 않은 기업 실소유자와 경영자가 상이한 경우에 경영자가 전문 경영인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 경영자가 과거 어음, 수표 부도 경력, 사기, 횡령, 유용 등 형사처벌 경험자인 경우, 종업원의 평균 근속 연수가 2, 3년 이하인 업체인 경우에는 불량 판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영업 측면에서는 경영자가 사업보다는 정치 등 사업 외의 활동에 적극적인 경우, 경영자의 사생활이 불안정한 경우, 사업 경력이 미천한 기업, 거래처가 취약한 기업, 동업 타사와 거래 중단 업체인 경우에는 불량 판정을 고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측면에서는 생산 설비, 판매 설비가 부실하게 갖추어진 경우, 차입금이 많은 기업, 부동산 외에 담보 제공 거래처인 경우 불량 판정을 고려합니다. 그럼 오늘 학습을 잘 마쳤는지 퀴즈를 통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늘은 신용조사의 시기와 내용, 불량판정 고려 대상 거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처 신용조사의 시기는 거래를 시작할 때, 동종업체의 소문이 좋지 않은 등 징후가 이상할 때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용조사의 항목으로는 기업체에 대한 계략적 조사, 사업력에 대한 조사,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경영자에 대한 조사, 종업원에 대한 조사, 영업 현황에 대한 조사, 그리고 주요 거래선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량 판정 고려 측면으로는 인적 측면, 영업 측면, 재산 측면 등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시 거래처 신용조사 기법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차 시 공부를 통한 신용조사를 학습하겠습니다.